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군이 광동 푸젠 연안에서 10월 초에 벌인 상륙훈련입니다. 이는 타이완 남부에서 400km 떨어진 동사다오 공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다오는 타이완, 중공, 필리핀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길이 2.8km의 산호섬입니다. 중공의 인공섬 있는 시사군도와 중사군도를 노려보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마주나 지먼보다 전략적 가치가 훨씬 큰 섬입니다. 지금 타이완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사가 바로 동사다오입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하면 어떤 양상이 될지, 타이완 본섬을 점령 공격할지 아니면 동사다오 같은 외도를 기습 공격해 점령할지가 화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가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목은 The Poison Frog Strategy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공이 남진해에 있는 타이완의 동사다오를 기습 공격할 경우 미국과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타이완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와중에 중공이 외도에 대해 제한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지속적으로 동사다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중공은 어선으로 위장한 민병선 100척에 사실상 군용 정보를 수집하는 어업지도선, 해경선박, 군함 등 4종으로 동사다오를 360도 포위하는 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병선이 타이완 해경선박을 둘러싸고 충돌이라도 할 것처럼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공의 전매 특허인 민군 하이브리드 전술입니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에는 미중의 해군이 동사다오 부근에서 대치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모 레이건호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체류했습니다. 미 해군의 상륙 감속함 아메리카와 일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에 맞서 광동성 짠장 해군기지에는 중공군의 071형 상륙 강습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071형 강습함은 4척의 호버크래프트와 6대 헬기를 적재하고 동사다오를 노리는 전력입니다. 동사다오를 잃게 되면 남진해로 통하는 길목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미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동사다오를 사수한다는 각오입니다. 이 섬에 주둔하고 있는 타이완의 해군 육전대는 대전차 로켓 홍준과 제블린, 대공 미사일 스팅어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섬 공격에 대비해 2021년 9월 초 실탄 훈련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미군도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군의 해양 측량선 메리시어스호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메리시어스호는 전세계 해안선 지도의 4분의 3을 작성한 측량선입니다. 낯선 해역에서의 전투 준비에 필수적인 게 해양 측량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동사다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U자형으로 생긴 아름다운 산호초섬으로 주변 바다는 해양 생물의 보고입니다. 섬에는 활주로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평평한 섬이라 공격받기는 쉽고 방어하기는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타이완 국방부장 추구어짱은 동사다오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섬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각오로 현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는 군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타이완군이 중공군에 맞설 의지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장인 내가 의지가 결연한데 부하들이 어찌 없을 수가 있느냐고 패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국방 실력이 없으면 도깨구리가 되려 해도 될 수가 없다면서 동사다오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잉원 총독이 CNN에서 국방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추구어정 국방장관도 타이완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힌 겁니다. 동사다오에는 진지와 전망을 같이 한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추구어정 국방장관은 자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게 원칙이라면서 미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구어정 국방장관은 1996년 타이완 미사일 위기 때 보여준 처신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어린 아들의 질문에 2가지 선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비가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든지 전장에서 시신을 찾는 것뿐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타이완군의 병력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국방이 우려된다는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대해 군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고 민심을 추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역 4개월 군복무는 친정국민당 마영진 시절 추진한 겁니다. 그는 2022년부터 2년에 한 차례인 예비군 소집을 1년에 한 차례로 바꿔 14일 동안 동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강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거 나무 밑에서 교육받으며 시간을 때우거나 개별 사격 훈련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각종 병기 사격과 포병 기술을 연마합니다. 또 보병과 전차 협동작전을 개설하고 특수전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강도가 강해졌지만 국민들은 14일 소집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실사격 훈련과 급속 행군을 실시한다고 하자 국방에 실익이 된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사다오는 제1도련에 위치하는 남진해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공이 동사다오를 점령하면 당장 해상물류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타이완 본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적으로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섬입니다. 중공의 군사연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섬을 점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중공의 동사다오 공격 가능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공이 이 섬을 점령하는 제한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 일본, 타이완이 바로 군사적으로 반격해 다시 섬을 털어낼지 아니면 섬을 되찾기 위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맞는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반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내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고서는 동사다오를 포이즌 프록, 독개구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타이완 국군이 주둔하는 이 섬을 중공이 점령할 경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공의 동사다오 점령은 타이완의 다른 외도는 물론이고 본섬에 대한 공격의 전초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중공은 향후 남진해뿐 아니라 전 세계 세력을 투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공이 동사다오를 점령할 경우 타이완군은 신속하게 섬의 시설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파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공이 도발을 저지르기 전에 이를 저지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미 합참의장 존 하이튼도 중공의 군사적 진보는 놀랄만 하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세계의 압도적인 슈퍼파워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워크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전쟁에 이기는 미국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한 하원 정보위원회 데빈 넌스의 경고 이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중공의 군사적 실력이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중공을 주저앉힐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속내가 어떻든 미국은 중공의 도발을 피하지 않는 반면 중공이 전쟁을 회피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전면 공격은 시진핑 정권이 붕괴되기를 원하는 상하이빵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공으로서는 동사다오 같은 외도를 기습 점령한 뒤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The Poison Frog Strategy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